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네, 오늘의 주제 외계 행성입니다. 외계 행성. 항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하고요. 그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천체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 지구같이 네. 또는 목성, 금성같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네. 그 돌고 있는 것을 행성이라고 하고요. 행성. 그 영화에도 보면은 외계 행성을 주제로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어우, 많죠. 네. 이 유명한 장면이죠. 아, 스타워즈의 예. 한 장면입니다. 여기가 저기 보시면은 이제 네. 지구 있는 해가 두 개죠. 우리는 태양이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하나가 뜨고 하나가 지는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 태양처럼 네. 혼자 별이 있는 경우는 우주에 상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쵸. 두 개, 네. 맞아요. 아니면은 세 개. 그쵸. 이런 식으로 서로 네. 쌍을 이루면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저렇게 해가 두 개가 뜨고 또 세 개가 뜨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면 외계 행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분이 이제 18세기 천문학자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18세기니까 이제 1700년대겠죠. 1700년대 쓰신 책에 보면은 우주를 바라보는 뭐 독창적인 이런 그 저서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저 가운데가 이제 있는 그림이 우리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계 같은 거고 저 주위에 다른 세상도 이제 그려져 있죠. 그 주위로. 다른 데도 이제 행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 거를 이제 점점 17세기, 18세기부터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 구조가 궁금해요. 구조. 구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이 있고 뭐 지구는 같이 이렇게 따라서 도는데 외계 행성도 그와 같은 막 다른 태양이 있고 그거를 같이 뭐 거기 주변으로 돈다던가 뭔가 그런 게 똑같이 비슷한 그렇죠. 시스템일까요? 정확하게 다른 행성들, 다른 외계 행성들도 우리 태양계처럼 하나의 별 또는 두 개의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우와. 외계 행성계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외계 행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외계 행성은. 예.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측을 할 수 있을까 천문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91년에 펄사라고 있어요. 펄사가 천체인데 예. 쉽게 말해서 별의 시체예요. 이게 뭐냐면은 태양보다 이만큼 큰 별이 뻥 터지고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을 하고 나면은 그 속에 폭파되지도 않는 그 작은 심지? 심지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이해가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복숭아 예. 같은 거 먹으면 안에 씨앗 네. 하나 딱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그 복숭아 씨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한 서울, 여의도 한 10km 정도? 크기 한 10km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자기장은 빛을 내요. 주기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예. 우리 맥박 재는 걸 펄스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쵸.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펄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걸 펄스라고 불러요. 맥박처럼 빛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낸다. 복숭아 씨가. 그래서 만약에 주기적으로 내고 있는 별에 뭔가 약간의 딜레이라든지 뭔가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항상 일정해요. 우주의 시계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일정할 정도로 이렇게 빛을 주는데 거기에 약간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변칙적인 뭔가가 생긴다면 이거 뭔가 방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연구가 91년도에 어. 요 펄사 요 1829라고 하는데 요건 좌표예요. 저게 펄사예요. 저기 보시면은 등대같이 네. 저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출 때마다 우리가 저 빛을 네,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연구를 했던 이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스스로 논문을 철회를 해요. 이게 오류다. 오류다. 오류일 수도 있다. 이게 행성이 아니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행성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 원인이 행성이 아닐 수도 수도 있다. 예. 네, 1991년, 1992년 이제 그때 처음으로 뭔가 외계 행성이 관측이 되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1992년도에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요 아레시보 천문대에 있는 이 예.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다른 펄사, 다른 중성자별을 찍었더니 네.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고 어? 두 개가 발견이에요. 어. 한 개는 오류일 수 있어요. 두 개는 오류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맞아. 한 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 펄사에는 이제 행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인류가 발견한 첫 번째 외계 행성이에요. 오. 네, 번째. 첫 번째. 노벨상 매년 시상을 하죠. 하죠. 예, 네, 예. 노벨상 시상식에 보면은 2019년에 받으셨던 분들이 요 세 분인데 오른쪽에 두 분, 저 두 분은 외계 행성의 발견으로 받으셨는데 여기서 문제는 저 처음에 저 펄사에서 발견한 외계 행성이 우리가 첫 번째 외계 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첫 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하신 분들은 못 탔어요. 왜요? 근데 이분들이 탄 이유는 저 펄사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아니에요. 그죠? 죽은 별이에요. 이분들은 처음으로 우리 태양과 같은 별, 살아있는 별, 활활 타오르고 있는 별을 우리와 같은 환경,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신 거예요. 좀 현실적인 걸 그렇죠. 네. 사실 그 두 분은 스승과 제자예요. 아. 가운데 있는 저 박사님 이름이 미셸 마요로 박사님이고 예, 마요르. 마요로 박사님이고 옆에 있는 분이 디디엘 쿠엘로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94년의 일인데요. 아까 네. 첫 외계 행성은 1992년에 나왔고 1994년에 이제 저 디디엘 쿠엘로가 학생이 보통 많은 발견은 학생이 합니다. 연구자들이 그 밑에 있는 연구자들이 하고 교수님들은 컨펌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교수님은 일단 태클을 걸고 자꾸 뭐라 하죠. 네. 근데 이 교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교수님, 내가 발견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그랬는데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게 크기도 목성보다 크고 그리고 주기가 위치하고 있는 날짜가 그 별을 4일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수성보다도 가까운 거예요.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많은 천문학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평범한 외계 행성 하나 발견하기도 힘든데 딱 하나 발견을 했는데 상태가 발견된 특이해. 상태가 너무 특이한 거죠. 이게 만약에 전형적인 뭐 이제 조금 엄격한 교수님이었다면 아니다. 갖다 버려라. 그치. 잘못된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볼까? 근데 그때는 마침 이 별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별이 다시 뜨면 예. 우리가 관측을 해보자. 제대로 관측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컨펌을 해본 거죠. 근데 예.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92년도에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고 나서 네. 진짜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견하려고. 내가 첫 번째로 찾을 거다. 첫 예, 번째로 예. 찾을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폴 버틀러라고 제플리 마시라는 분이 그 당시에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시던 분이에요. 거의 선두주자급이었어요. 이분들은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먼저. 근데 이분들은 아까 그 마요르 교수님은 예. 편견을 안 갖고 계셨다고 그러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상하다는 거를 못 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분들의 발견한 데이터를 이분이 바로 검증을 합니다. 이분들이. 네. 똑같이 나오죠. 아까 그 논문에 있는 거. 그러네. 인정을 한 겁니다. 바로 쿨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걸 비슷한 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데이터들을 뒤집니다. 반년 만에 9개를 발견합니다. 야, 왜냐면 이분들은 일단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아깝긴 하다. 저게 지금 외계 행성이 발견된 수입니다. 처음에는 쭉 가다가 저 그래프 보시면은 예. 폭발하네요. 폭발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14년, 16년. 2014년, 16년. 예.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망원경 하나가 2009년에 올라가게 되는데 네. 케플러 망원경이라고 야. 정말 많은 임무를 수행을 했었어요. 정말 많은 역할과 많은 네.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작년이 2018년도에 맞아요, 10월 31일 맞아요. 날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어요. 딱 예, 2년 됐는데 맞아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이제 수명을 다해서 지금 이제 떠돌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저 케플러 망원경이 원래는 2009년도에 발사되기 전에 캔슬이 몇 번 될 뻔했어요. 또 그건 돈 많죠, 문제겠죠? 캔슬이 몇 번 될 네. 뻔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뻥을 치기 시작합니다. 돈을 따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케플러 망원경이 올라가면은 한 외계 행성 몇백 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몇백 개를 과장을 해서 몇백 개라고 썼는데 몇천 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 관측한 외계 행성 데이터들을 발표를 한 게 2014년, 네. 2016년.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만 3,000개가 가까운 데이터가 바로 한꺼번에 쫙 나오죠.
와, 3천. 그동안 하나, 두 개, 막 네 개 막 발견하기 힘들었던 게 몇천 개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결국 템빨이다. 여태까지 확인된 개수, 요게 이야. 이번 주까지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이번 주로 확인을 한 건데 4,307개. 저게 확인된 거예요. 저거는 외계 행성이다. 저렇게 생겼어요, 행성들이. 아. 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가 궁금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외계 행성을 발견한 건 펄사로 예.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걸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흔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 펄사에만 통하는 방법이고 네.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은 직접 찍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제일 사실은 정확하죠. 예. 네.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햇빛 쨍쨍한 날 그 왜 운전하실 때 햇빛 쨍쨍한 날 선글라스 끼시죠? 네. 아니면은 그 위에 우리 이거 선바이저 있잖아요. 내려요. 다리죠, 이거. 네. 선바이저 내리면 네. 안 보이다가 선바이저 딱 내리면 주위가 쫙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죠? 네.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음. 저 이미지를 보시면은 네. 저게 별이에요. 저게 밝은데 별인데 네.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별이 너무 밝아서 옆에 안 보이는 안 거예요. 보여, 안 보여. 아. 그래서 저기를 이제 필터로 가리는 거죠. 요- 저기를 딱 예. 가리면 저게 나오는 보이는 거죠. 거야. 이거 딱 선바이저 예. 내리면은 옆에가 쫙 보이듯이 아우, 신기하다. 그쵸.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가장 한계가 많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장비도 좋아야 되고 수준 자체가 약간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아까 4천 몇백 개가 발견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중에서 약 50개 정도만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체크를 했다. 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그 다음 이미지인데요. 예. 저 가운데 별이 있어요. 예. 가렸어요. 아. 별이 있는데 예. 가린 거예요. 가렸더니 그 가렸더니 주위에 나오네. 돌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네. 저기 대표적인 저 이미지 사진이에요. 저게 무려 7년 동안 관측을 한 겁니다. 야, 지금 왼쪽 좌측 하단에 날짜가 지나갑니다. 직접 예. 찍을 때면은 직접 찍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가려서 별빛을 그쵸. 가려서 아. 와. 이게 예. 가장 유명한 HR8799라고 이게 가장 유명한 이제 직접 찍은 이미지 사진의 가장 대표적인 예. 거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가 대표적인 거 한 4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두 번째는 저거는 되게 과장이 된 상태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게 우리 지구고 태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태양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렇지, 어딘가를 그렇지. 돌고 있어요. 그렇죠. 태양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태양 주위를 주위를 돌고, 돌고 네. 태양도 태양도 우리 주위를 도는데 돌고 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거의 안 움직여. 그쵸. 맞아요. 태양이 너무 무거우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음. 근데 멀리서 보면 저 미세한 움직임을 빛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선 속도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예. 아까 노벨상을 타신 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애초에는 저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가장 관측 가능한 방법이었어요. 맞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만약에 그 별이 우리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네. 원래 노란색이라고 그러면 약간 파란색으로 움직이고요. 어. 우리 쪽으로 멀어진 이렇게 오니까 왔다가 다 갈 거 아니에요? 네. 갈 때는 약간 빨갛게 변해요. 그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거죠. 이게 예. 시선 속도 측정법이에요. 예. 이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됐고 그쵸. 예전부터 쓰여서 예. 800개 정도 예. 와.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아인슈타인의 이제 오. 그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네네네. 그 방법인데 저 밑에 지구가 조그맣게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네. 저음으로 조그맣게 있어요. 하늘 색깔이. 네. 그런데 네. 우리 앞쪽을 이제 저 별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 저 별빛이 휘면서 공간을 휘면서 별빛이 점점 밝아져요. 우리한테 오는 빛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면 아. 별빛이 증가를 하게 돼요. 우리한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증가를 하다가 저 별에 만약에 위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 뾰족하고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와.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 초록색으로 맨 밑에 맨 가운데 밑에 정가운데 맨 밑에 있고요. 저 노란 산 짝대기가 빛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빛이에요. 저 빛이 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와. 반짝이는 저 순간. 지금 빛 세 줄기가 딱 뭉치니까 네. 확 튀는데 그냥 튀는 게 아니라 뾰루지가 났어. 저 그래프에 보시면 뾰루지가 나 있어요. 네네네. 저게 중력 렌즈 현상, 아, 그렇죠. 이시 중력 렌즈 현상을 그쵸. 이용을 해서 예.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와, 대박이다. 저것도 예. 무려 100여 개나
발견을 한 거예요. 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인데 예. 네. 수성이 우리 태양 앞을 지나갈 때 태양에 이제 보이기도 하잖아요. 수성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빛을 그쵸. 가리면서. 일면 통과라고 하죠. 일면 통과, 예. 일명 식이에요. 식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 예. 저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네. 태양빛의 그래프예요. 그러면서 우리 행성의 앞을 지나가면 빛을 가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빛을 가리면은 그 별빛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 별빛이 떨어지는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케플러 망원경이 이용을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우리 태양계처럼 이제 행성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 개일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좌측 하단의 그래프가 그래프가 광량, 빛의 양이죠. 빛의 양인데 하나 지나갈 때마다 가리면 떨어지죠. 떨어져. 빛이 떨어져. 왜냐? 지금 가려졌으니까 그림자 때문에 통과하면 올라가요. 올라가죠. 다시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 오면은 얘도 가리는데 조금 덜 가려. 좀 덜 가려. 덜 가려. 조금하니까 또 가려. 더 가려. 같이 가니까 더 어두워. 같이 가리니까 어두워지죠. 네, 그래프 네. 모양이 변해요. 와. 이거- 이거 그래프 분석만 잘하면 그렇죠. 몇 개인지 알 수 있고 역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개인지 알 수 있고 얘의 크기도 알 수 있고 사이즈도 알 수 있죠. 와. 이 방 이게 거의- 가능합니다. 케플러가 이 방법으로 몇천 개를 찾아낸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제 예로 들어보면은 네. 만약에 목성이 태양 앞을 지날 때는 이제 얼마나 가리는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 태양계에서 예. 만약에 목성이 지나가면 우리 태양 앞을 지나가면 약 태양빛의 1%만 감소시켜요. 목성이 우리 지구의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목성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커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다음 장 슬라이드를 주시면은 예.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아주 놀라운 증거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할 겁니다. 오, 놀라운.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놀라운 주장을 하기 가장 좋은 태양계 달력입니다. 네. 저게 케플러가 관측을 한 영역의 일부예요. 케플러는 저 100조짜리. 케플러가 몇천 개를 발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딱 저기서만 발견을 한 거예요. 딱 저 지역에서만. 그 중에 이제 저 빨갛게 보이는 KIC 네, 846285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예. 저 별이 일명 말하는 태비의 별인데 이 태비의 별이 뭐냐? 이 과학자가 타베타 보이지안이라고 일명 태비라고 불리는 이제 태비. 과학자예요. 천문학자인데 예. 케플러 데이터들은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하게 돼 있냐면은 일정 정도의 코드가 짜여 있어요. 알고리즘이 짜여 예. 있어요. 네. 예. 안에. 그래서 딱 저렇게 별빛을 관측을 하다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평범하지 않은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은 버리게 돼 있어요. 워낙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딱딱 처리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관측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버린 데이터들까지 전부 모아서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는 유니버스라고 있어요. 유니버스. 그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쵸. 버려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시티즌 사이언스의 대표주자죠. 시티즌 사이언스의 대표적인 예, 주자입니다. 유니버스. 게임입니다, 게임. 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뭐 예, 버블도 예. 찾을 수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니버스에 가서 이제 플래닛 헌터라는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플래닛 헌터라는 데 이제 자료를 대방출한 거죠. 완전 대방출했어요. 이제 혼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시민들이 이제 정말. 거기서 게임하듯이 이제 봤는데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 거야. 거기서 발견된 게 이 그래프입니다. 오.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1.0이라고 나와 있는 게 100%인 거예요. 예. 별빛이 100%일 때 처음에 보는 몇 개 보이는 거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저게 한 0.4% 정도 줄어드니까 뭐 해왕성 정도인가? 해왕성보다 조금 더 클 수 조그만 점 있나? 같은 애들. 그렇게 돼 있는데 저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예. 대칭이 아니에요. 아. 이 말인즉슨 동그랗지 않은 뭔가가 그렇지, 그렇지. 어? 모양이 동그라면 모양이 동그라면 대칭으로 대칭일 수밖에 빠져야 되잖아. 어. 들어가는 모양, 나오는 모양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동그랗지가 않다. 그렇죠. 대칭이 동그랗지가 아니라 않아요. 뭐야. 들어갈 때 모양과 나올 때 모양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검증을 해봤는데 진짜예요. 이거는 무슨 진짜 모양이었는지. 대칭이 아니다. 진짜 대칭이 아닌 거죠. 어. 이게 뭐지? 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갛게 그걸 예. 하는데 예. 아까 우리가 목성이 가릴 때 몇 퍼센트 정도 가린다고 기억하시나요? 목성 1%. 그죠? 1%. 예. 근데 이거는 무려 15% 이상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 깊이가 깊어. 깊이가 깊어요. 어. 대칭도 약간은 비대칭이기는 한데 거의 대칭에는 가까워요. 네. 근데 문제는 빠지는
퍼센테이지 수가 가리는 게 20% 가까이에요. 목성만한 게 1%를 가리는 목성 20개? 그쵸. 목성이 오, 어마어마한 거 20개. 아니야? 지구 사이즈하고 비교한다면 지구가 한 1000개가 들어가는 그치.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게 목성이 20개면 이미 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럼 뭘 가릴 게 아니라 지도 빛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빛을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빛을 내는 별 2개면은 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죠. 빛이 늘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늘어나거나 거의 거의 유지되거나. 유지되거나. 예, 가리질 않으니까. 근데 저거는 어마어마하게 가린 거죠. 아, 요거.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요거. 여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 벌어지는데 20%가 넘게 빠지고 막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납니다. 막 어.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빠지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어.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원시 항상이 이제 생길 때 그 주위에 있는 먼지들이 있으면 먼지들이 막 생겨요. 예. 근데 이 별이 어린 별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 별이 어린 별이라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이 별이 어린 별이다 아니다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예. 어린 별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가린다고 해도 저렇게 패턴적으로 저 디스크가 가리지는 않아요. 저 원반 모양. 그러면 우리 애초에 뭐 달이 생겼을 때 지구하고 커다란 충격이 생겨서 달이 생겼다고 했던 예. 것처럼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성 간의 커다란 충돌 또는 해성 떼가 어마어마한 헨리 해성 같은 거 아시죠? 네. 해성 떼가 그 앞을 순간적으로 수백 수천 개의 해성이 가릴 때 불규칙적으로 그거는 모양이 불규칙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걔네들 뭐 때로 다니면은. 네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하나도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옵니다. 오.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몇 분들이 채팅해서 던져주셨는데 예. 이게 아주 유명한. 이게 아주 유명한 일명 다이슨 스피어라고. 그렇죠. 이게 심지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직접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다이슨 스피어라는 거는 이제 스피어는 구라는 뜻이고요. 그쵸. 원형의 모양, 공 모양. 네. 다이슨이라는 거는 이제 저 개념을 먼저 이제 제안한 박사님이 이제 제안한 사람인데 네.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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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눈이 번쩍이죠, 이 순간에. 네. 고도로 발달한 네. 외계 문명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별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슨 스피어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쫙 에너지를 흡수를 할 때, 저 다이슨 스피어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불규칙적 일정한 모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면은 여러 모양이 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 다이슨 스피어가 여러 모양인 것처럼 그런 모양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과연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설명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와. 아직 정확하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지금 외계 행성을 찾고자 하는 목표는 사실 외계 문명을 한번 알아보기 위한 열망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필요하다. 칼세이건이 한 말인데 이걸로 오늘의 이제 제가 준비한 외계 행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근데 진짜 흥미롭다. 네, 재밌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맥주 한 캔씩 들고 오세요.